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방송을 조금 늦게 켰네요. 오늘은 제가 매년 이렇게 발표되는 행복지수, 국가별 행복지수가 있는데, 이 행복지수하고 복지국가의 이제 복지 예산의 비율과 좀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서 방송을 켰는데요. 일단 2019년도에 19년도의 행복 지수를 보시면 1위부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1위가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노르웨이, 4위 아이슬란드, 5위 네덜란드, 그 다음에 6위 스위스랜드, 이제 스위스죠. 7위가 스웨덴이고 8위가 뉴질랜드, 9위가 캐나다, 10위 오스트리아, 11위가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고 쭉 내려가면 이제 영국, 독일 이렇게 있고요. 우리나라가 한참 뒤에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거의 54위에 54위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한국의 복지 지출을 보시면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기획재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OECD 29개국에서 여전히 복지 지출 비율이 꼴찌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나무 위키, 제가 이 링크를 또 다 설명란에 남겨 놓을게요. 더 자세히 보실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OECD 1인당 GDP와 비교를 했을 때 GDP 대비 복지 예산이 1위가 이제 룩셈부르크, 그 다음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호주, 스웨덴,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이렇게 쭉 내려가고요. 우리나라가 요 밑에 24위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수치를 보시면 다른 데 이렇게 보시면 훨씬 많이 차이가 나요. 8에서 9% 정도. 예, 지금 다른 데 반도 안 되죠. 그쵸? 어떤 데랑 비교하면 뭐 독일이나 사실 스웨덴 이런 데랑 비교하면 거의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도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그거를 이제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더 볼 수 있냐면 요 밑에 국방 예산을 이제 그 GDP 대비 국방 예산하고 이제 복지 예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보통 국방 예산은 옆에 보시면 거의 평균 좀 1점 몇 %가 많거든요. 근데 미국이 또 악명 높은 국방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진짜 꺼려하는데 4.7%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국방 예산을 너무 지나치게 쓰니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높습니다. 2.6%고요. 우리보다 더 높은 데가 영국하고 지금 그리스 하고 미국 말고는 없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번에 50조 넘었고요. 2년 만에 10조가 훌쩍 넘었습니다. 국방 예산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국방 예산 대비 지금 복지 예산이 8에서 9%로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안전망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부 부채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스웨덴과 대한민국이 이제 보통 정부 이제 부채에서 요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8에서 9% 지금 거의 28.9%잖아요. 복지 예산이 거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OECD에서 뭐 제일 꼴찌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저하게 복지국가 예산이 이제 정부 지출에서 너무 지나치게 낮다. 그리고 그거와 뭔가 어떤 행복지수와도 연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단순하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캐나다,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는 그 기크워크라고 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그러니까 고용보험 같은 게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일꾼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한다든지 임시직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제 기크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입을 잃었을 때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는 한 달에 2,000불씩 4개월 동안 이제 지원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지면 계속 연장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지원 정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서는 그냥 수입이 적은 사람 대상으로 1,200불 딱 한 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좀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화가 엄청난 거죠. GDP로 따지면 미국이 훨씬 캐나다보다도 높은데, 나라 전체로 치면 훨씬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이제 지원이 적었다 해서 굉장히 문제가 이제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뭐 재난지원금을 해서 아주 약소한, 미국보다도 오히려 적은 금액, 1인당으로 치면 적은 금액인데 워낙에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나라이다 보니까 그것도 주변에 보니까 좀 감지덕지 하시던데요. 그 북유럽이나 서유럽, 또 이번에 캐나다에서 대처한 걸 보면 정말 훨씬 그 국민들을 위한 지원이 훨씬 더 강력했고, 정말 사람을 위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지금 보수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진보 정당이 나와서 좀 국민들을 위한 정책, 또 이런 복지 국가 예산을 좀 현실적으로 충분히 늘리고, 또 이런 뭐 탑에 있는 나라들의 정책이나 그런 예산, 그런 걸 잘 연구해서 우리나라에 좀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었는데요.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